오늘은 5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 증시를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오늘 새벽 마감은 조금씩 하락을 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해 들어서 최고치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랬다가 0.24, 0.14, 0.62% 정도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지수들이 이번 주 주간 기준으로 보면 S&P 500 1.65%, 나스닥은 3.04% 상승을 해서 3월 이후에 지금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새벽 마감 상황 보면 다우 0.33%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0.24% 하락, 12,657. S&P 500은 0.14% 하락해서 4,191, 4191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0.62% 하락해서 3,203입니다. 빅테크주들 보면 테슬라 1.84% 상승했어요. 어느새 $180까지 올라왔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것이 테슬라예요. 그 다음 애플이 0.06% 상승, 나머지 5 종목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7 종목은 무엇인가 하면 미국 테크 탑10 구성 종목의 주요 7개 종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7개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7개예요. 나머지 3 종목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총 3위 브로드컴, 또 시스코 시스템즈, 어도비 시스템즈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가장 적은 것이 미국 테크 탑10 10종목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적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도비예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221조. 가장 시가총액이 적은 건데도 221조.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의 10배 이상이에요.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근래에 주가 상승 쭉 오랜만에 23% 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오랜만에 400조를 넘어서 408조. 2위 LG엔솔이 129조. 3위 SK하이닉스는 71조. 또 시총 10위권의 종목들 보면 30조에서 50조 정도예요. 그런데 미국 테크 탑10에 가장 시가총액 적은 어도비가 221조니 어마어마한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빅테크 7종목이 92.5% 비중, 나머지 3 종목이 브로드컴, 시스코, 어도비가 7.5%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머지 3 종목은 주가는 모두 상승했어요. 경제 상황들 한번 봅시다. 미국 공화당 협상가 측이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일시 중단 소식을 알렸습니다. 수요일 내 타결 가능성이 보이던 협상에 제동이 걸리면서 오늘 하락 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 주식시장은 아마 부채 한도 협상의 이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출렁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며칠 전에 진행이 됐던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을 포함한 의회 지도부 간의 부채 한도 재협상은 타결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2차 협상 직후부터 어제까지만 해도 여야 양측은 주말까지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서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을 암시해 왔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장 초반에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대담을 지켜보다가 정오께 나온 부채 한도 협상 중단 소식에 매도세가 강해진 것입니다. 정오께 공화당 쪽 이 협상단이 회의장을 빠져나온 후 협상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이것을 우려하면서 위축이 됐던 시장의 분위기는 디폴트 불안 해소로 인해서 다소 완화됐다가 또 갑작스러운 협상 중단 소식에 뉴욕 증시가 다시 약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언급을 한 미국 채무 불이행 이 디폴트 시한이 6월 1일입니다. 앞으로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로서는 갑자기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대형 은행 경영진들과의 전날 회동에서도 더 많은 은행 간의 인수합병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소식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지방은행들이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기대를 가졌던 뉴욕 증시가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는 소식의 여파로 하락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다음 달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동결의 무게를 실은 발언을 잇따라 냈어요. 오랜만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토마스 라우바우 리서치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하고 기존 대비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것이 미국 증시 하락폭을 그만큼 또 제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의 6월에 0.25% 기준금리 인상 확률을 약 21%까지 낮췄습니다. 또 그 외에 대다수의 이 트레이더즈들은 현재 금리 인상 중단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기존에 생각했던 것만큼 인상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이 말을 한 것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부터 시작된 은행권 위기가 신용 여건을 경직시켜서 경제 성장과 고용, 물가 인상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지금은 불확실성이 큰 상태고 이미 금리를 많이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간의 금리 효과와 금융 불안 여파 등을 짚고 넘어갈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멀리 왔으니까 지금은 데이터와 전망치의 변화를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평가할 만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파월 의장이 말을 했어요. 최근 나온 페드 인사들의 이 매파적 발언들과는 좀 반대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앞서서 대표적인 매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기대보다 느리다라고 했고 중도파인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도 아직 금리 인상을 중단할 만한 경제 지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며칠 전에 말을 했었습니다. 페드 일부 인사들이 금리 동결이 불충분하다고 했지만 오늘 파월 의장은 은행업의 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대출 여건이 악화해서 경제 성장과 고용, 물가 둔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6월 FOMC에서는 기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면서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10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 16년 만에 최고치예요.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으니 비례적으로 주식시장도 그만큼 힘든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보면 작년 4분기 바닥 이후에 꾸준히 다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국내 보면 국내외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한국은행은 다음 주 25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에서 동결할 것이 유력하다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이어가는 사이에 한국은 두 차례나 연속적으로 동결 결정을 해서 현재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사상 최대죠. 1.75%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달리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외국인 자금 이탈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심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 반도체 주식들 위주로 매수세가 아주 강한 상황입니다. 덕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연초에 55,500원에서 현재 68,400원으로 23%나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제시한 1.6%에서 2.5%로 낮췄습니다. 다시 미국을 보면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미국이 다음 달 중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 투자자들은 33% 그동안에서 13%로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연방준비제도 내에서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아직 만만치 않은 거예요. 향후 나올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 또한 관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